경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토론을 보면서 3번, 4번 했잖아요, 지금.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추미애.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저는 의외로 최문순 도지사가 최문순 도지사는 재미있게 했 네 너무 재밌게 얼굴만 봐도 막 웃음이 불량 감자 호감이 막 예. 가더라고요. 캠프에서 전략을 굉장히 잘 짠 것 같아요, 진짜. 예. 저는 토론이 거듭될수록 빨리 이거 경선 끝나고 본선 들어가서 싸워야지. 너무 지겨워가지고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네, 너무 많고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는데 이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9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이재명 후보를 이겨보려는 전 총리 연대 여기 하나 있고요.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토론을 가장 잘했다라고 할 사람은 저는 추미애 대표가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체의 맥락과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는 흠잡을 게 거의 없어요. 맥락 전체를 큰 판 잘 읽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암티 안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방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결선 투표까지 간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 과정에서 감정이 안 상하려고 방어적이다 보니까 자꾸 말꽃들이 잡히고, 말꽃들이 잡힌 거에 대해서 해명하려다 보니까 자기 아젠다를 밖으로 못 내는. 그러니까 이재명 협공에 대한 일종의,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짝 당황하는 게 보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 토론하는 대상이 줄어들었을 때 자기 진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8명이 토론하는 또는 9명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가장 돋보인 사람은 추미애였다. 그러니까 저는 그 추미애 대표가 그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그러니까 한 서너 달 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떠도는 이야기가 유튜브를 열심히 봤다, 이제 이런 썰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키워드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용하는 어떤 표현 방법이나 사용하는 키워드가 대중들의 귀에 쏙쏙 박히는 말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어떤 정치적 철학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굉장히 쉬운 말로 귀에 똑똑 박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방어적인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사실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맞아요. 공격한 사람도 방어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건데, 추미애 장관은 이 공격받는 이재명 지사를 감싸 안아줄 때도 일반 지지자들, 평범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도 굉장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정도의 언어, 어떤 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 내공? 그동안 그러니까 진보 진영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보고 있다? 아니 그래서 우리 그때 인터뷰 끝나고 그런 이야기 우리끼리 했었거든요. 어떻게 추 장관님이 우리 마음을 쏙쏙 다 알고 꼭꼭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제가 퀴즈를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추 장관님. 5차 재난지원금 선별이냐 보편이냐? 보편이죠. 경선 연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 안 되죠. 조국을 지켜야 되냐 버려야 되냐? 지켜야죠. 원팀이냐 난타전이냐? 원팀이지.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요. 딱딱 맞아요. 그러네. 괜히 긴장했네. 영향력이 있네요, 새날이. 근데 제가 그래서 경선 토론을 3번, 그리고 국민 면접, 그리고 막 이어지고 있잖아요. 인기 투표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 지금 이 시각 현재 6만 1,000명 정도 투표를 했는데, 그 저번에 1차로 했을 때는 추미애 후보 지지율이 17%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 커뮤니티에서는 2등이에요. 이재명 지사에 이어서. 근데 이번에는 36%. 그러니까 2배 정도 올라간. 그게 이거는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추미애 후보가 가장 안정감 있게 토론을 이끄는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미애 그 현명한 엄마 같은 느낌의 철없는 자식들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토론이었다고 보면 돼요. 너무 늙었어요, 자식들이. 아니 근데 진짜 토론회 보면서
어차피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많은 질문이랑 공격이 들어오긴 하는데 추미애 후보님이 그런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라시는 거를 딱 봤을 때 진짜 그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맏언니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제 추장관이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전 총리 연대에서 이제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는 거죠. 긴장 타요? 자꾸 네거티브 하시고 벌써 이제 이제 지금 가을도 아닌데 낙엽이 떨어졌다고 막. 그게 낙세연대라고요. 낙세연대라고. 그러니까 그분들 격에 안 맞는 네거티브들을 예. 캠프와 본인들이 하시는 바람에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사생활 문제 이야기를 세상에 그중에 가장 고령이신 분이 직접 대놓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제가 바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 공격을 해놓고 그런 태도를 또 비난하고 있는 거야. 예. 어떻게 그렇게밖에 답을 못하냐. 사실은 던지면 안 되는 질문이었거든요. 맞아 질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던지는 안 되는 질문인데 던지는 안 되는 질문을 던져놓고 반응을 하니까 봐. 너는 반응하는 게 안정감이 없잖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합리화하는 그 이유도 좀 너무 좀 말이 안 됐던 게 그런 공격은 상대방으로부터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서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받아 싸울 수 있죠. 근데 같은 편끼리 그렇게 윤리적으로 이제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공격까지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또 거잖아요. 나쁘지만도 않은 게 딱 그 워딩을 하다 보니까 기레기들이 또 받아서 딱 워딩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또 안 보셨던 분들도 뭐라고 얘기했길래 하고 들여다보시지 않았을까? 해주는 효과도 있었죠. 사실. 자,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을 이기는 유일한 후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목적은 정권 연장,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1위 후보를 좀 지키고 싶다는 심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여기 이제 그 1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목을 못 받으니까 극렬한 네거티브를 통해서 주목은 받는데 사실 지지율의 효과는 저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 논란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추미애 후보처럼 그렇죠. 보여요. 저는 이렇게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총리 쪽 캠프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당대표가 됐는지 그 과정을 보고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의 그 표심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정치적 폭발력이 굉장히 크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지금 이낙연, 정세균 이 두 총리, 전직 총리가 제대로 된 정책 하나,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 하나만 발표해도 그게 정책 1번이 아니어도 됩니다. 공약 1번이 아니어도 되니까 20, 30대의 심리와 어떤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정책으로 이야기만 해줘도 바로 호감도로 돌아설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왜 자기 정책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 정책 꼬투리 잡거나 사생활 그 지저분한 이야기만 계속 꺼내면서 자기의 급을 떨어뜨리고 있는 건지 진짜 납득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본선 가면은 서로 공격했던 걸 다 모아서 저쪽에서 가져가서 또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예. 하겠죠. 그건. 조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니 이재명 지사라고 1위라고 해서 공격할 거리가 없겠냐고. 아니 줄리랑 3부 토건부터 시작해서 하려면 많아요. 의혹이 나온 거 가지고 다 던져도 몇 그렇죠. 방만 던져도 네. 쓰러질 그래서 거라고. 제가 최문순 후보님한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들었을 때 정말 괜찮은 정책을 이미 강원도에서 하고 성공을 국공립 때 대학 등록금 무료. 예, 그것도. 네, 성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에 취업 들어갔을 사회 때 책임제. 네, 어. 그것도 너무 좋은 정책인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호감도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불량 감자. 3위에 최문순 지사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우리의 그러면- 마음속에 1, 2, 3위 다 그러면 정해졌어. 이재명 추미애 최문순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예요? 네. 너무 편파적이시다. 저는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보세요. 탄핵시켜야 돼, 이 사람. 아 진짜 선거인단 신청하셨어요? 내가 다 했죠. 네, 여러분 했습니다. 선거인단을 왜 신청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판에서 밀리면 끝납니다. 우리가 본선보다 빨리 더 신청하세요. 중요한 게 경선이에요. 지금 채팅창에 고정으로도 올려놨지만 이거 사돈네 8천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등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훈식 경선기획단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경선인 그 숫자를 200만 명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0만 명 중에 목표하는 200만 명 중에 권리당원 80만 명은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 120만 명 정도가 참여하면 되는데 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그 숫자를 왜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번에 그 예비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이렇게 평가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표심을 왜곡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80만 명이라는 경선 어떤 권리당원 숫자가 있지만 80만 명보다 40만 명이 더 많은 120만 명이 일반 당원 또는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그 경선인단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국민들의 여론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경선인단으로 참여하는 게 확실한 거거든요. 예. 지금 이 시각 현재 31만 7,839명이 와. 선거인단에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방식으로는 못 이길 건데 혹시나 해서 드릴 말씀이긴 한데 뭐 막 어떤 여론이 왜곡된다 이런 것보다는요. 꼭 누구를 지지하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세상이 조금 더 바뀌겠냐.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면 본선 나가서 이기겠냐. 뭐 여러 자신들만의 어떤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좀 소신 있게 선거인단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당연히 선거인단에 포함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당비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았거나 그러면 권리당원이어도 자격이 안 주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입하시자고 해야죠. 말씀드렸던 네. 거고요. 자, 그 과정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일 잘한다. 여기 이재명이 오히려 그 숨어있는 대선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일 잘한다. 점이 있건 없건 일 잘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점이 없어도 잘한다. 점이 없어도 잘한다. 이번에 또 보니까 그 리얼미터 광역단체장 평가 따르니까 3개월째 1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2등 전남지사고요. 3등 경북지사고요. 이런 순서거든요. 자기 진영성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경기도에서 1등 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게 경기도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거의 반이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가 1위가 난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 평가를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왜요? 아니 우리 최문순 강원지사가 어떻게 권영진 대구시장보다 평가가 그러니까 그 덜하대요? 강원도라는 그 지역 특성을 생각했을 때 그것도 훌륭한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은 엄청나게 좋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되면 정치색을 버리기가 힘든 거죠. 대표적으로 송철호 시장 보세요, 울산시장 보세요. 전체에서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그 울산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의 시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이 순위 자체를 가지고 맞습니다. 그 실제로 잘한다 못한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죠. 여기 이재명 지사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요. 긍정평가가 61.3이잖아요. 근데 인구 비중이 비슷한 곳이 인천이에요. 인천 박남춘 시장은 33.7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뭐 점이 있건 없건 일 잘해. 이 부분이 대선 실질적인 슬로건이라고 저는 봐요. 실제로는 그 대선 출마 선언문이라든지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 맥락을 갖고 있어요. 예. 내 공약 이행률은 얼마고 이재명이 한다면 무조건 한다. 이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강력한 대선의 무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캠프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잘합니다. 야수는 못하는데 이재명은 합니다. 그렇죠. 푸나는 못하는데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재명은 다 합니다. 잘합니다. 어. 예, 하여튼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딱 오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했어. 예. 그리고 이정도 하고. 그 민주당에서 이제 토론회만 열리면은 박용진을 필두로 해가지고 기본소득 까기. 예.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기본소득을 공약에서 뺀다는 게 아니고 순위를 뒤로 좀 밀었어. 왜 말 바꾸냐 이렇게 막 계속 말꼬리를 잡는데. 왜 1호가 아니야? 왜 1호가 아니냐고. 박용진인 줄? 빙의 좀 하지 마.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근데 실제로 그 여론조사 기관 R&R 컨설팅이 경기도 연구원 물론 이게 이재명 지사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지사 입김을 쫙 빼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 중에서 8명 중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찬성하더라. 이런 아젠다는 굳이 까지 마요. 오히려 무관심한 듯 보여야 좀 덜 뜨는 거지. 이재명 1위를 함락시키는 데 요소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모습보다는 기본소득을 대체하는
공약을 띄우는 것이 나은데 예. 국민 여론 중에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소득 같은 거 내가 말했잖아.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보다는요. 기본소득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여론조사들이 예. 많은 거거든요. 예. 근데 기본소득을 찬성하냐 안 하냐고 물어보면 다수 국민들은 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게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무리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해봤자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한테 동일한 금액이 다 지급됐을 때 자기가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이웃집 가게가 어떤 식으로 신나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약간의 돈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를 국민들이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인들이 아무리 어려운 말로 설명해봤자 1차 그 재난지원금이 국민들한테는 기본소득처럼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눈으로 봤는데 전 국민한테 조금씩 돈을 줬을 때 이 자영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되고 나는 또 어떤 걸 누리게 되는지를 겪어봤거든. 그 설명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박용진이 뭐라고 이야기를 까든지 간에 기회 안 들어옵니다. 국민들은 다 내가 겪어보는 것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댓글창에 고마해라 정용진 그런데 정용진은 그 정용진이 아니고 박용진이고요. 신세계죠. 정영진. 문제는 추미애 대표가 그걸 정리를 해주더만 민주당의 다수의 후보들이 기본소득 안 된다니까 돈 많이 든다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그런 취지 공감하는 국민들 많다. 그게 굳이 기본소득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수당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는데 그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 많다. 이게 결국엔 그런 논란이 국민들 마음을 모르는 가운데 내가 1등 돼야만 돼 라고 하는 전략인데 내가 최근에 느끼는 거예요. 정치 막 국회의원 한 5, 6선 하고 국회의장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하시고 당대표도 하신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정치를 몰라. 깜짝 놀랐어요. 민심은 잘 모르고 그냥 자기들만의 상류사회에 묻혀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만 접근을 해가지고 막 때리면 자기 지지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민심은 정확하게 봤을 때 추미애가 가장 정확하게 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봐요. 내가 말했던 전략. 예. 2등 전략. 호감 전략. 그게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도 갈 수 있는 전략이 돼야 되는데 세상 정치가 이걸로 끄신 사람들 있잖아요. 앞으로 난 정치 안 할 거야. 근데 그 이낙연, 정세균 두 분한테는 정치가 마지막인 건 맞죠?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이보세요. 바이든 욕 보이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오늘 더 합니다. 많이 하기는. 했다, 아이가? 네, 많이 묻다 아이가. 이보세요. 박지원 국정원장 욕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은 또 실력이 있잖아요. 실력을 또 자기가 또 증명하고 있는데. 기침하지 마시고요. 당황했지? 자, 그 가운데 이제 이재명 지사랑 연관이 있는 이준석이 지금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은 심각하대요. 정신과 진료를 이재명 지사 친형 이재선 씨 돌아가신 분에 대한 치료를 했던 이준석의 여동생이 뭔가 이렇게 발설을 했는데 정신과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해서 그럼요. 전혀 발설하면 안 되더만. 예. 의사 윤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예전에 뭐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그 이야기에 그 영상을 다시 보면 이제 맥락상 여동생이 그 이재선 환자가 의사한테 보냈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알려줬다라는 그런 전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준석 씨가 우리 동생이 문자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동생이 문자 내용을 알려줬기 때문에 알게 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황만 봐도 분명히 그건 의료법 위반이에요. 특히나 그 동생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어떤 처치를 했다, 뭐 어떤 약을 처방했다 이것만 의료법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환자와 나눈 모든 대화가 법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죠. 이 측면이 어떤 거냐면은 다른 과랑 다르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아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발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저 사람이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와 상담받았다 그 자체가 발설하는 게 엄청난 의료법 위반이에요. 근데 상담 내용까지 얘기했다는 건 예. 정말 그거는 큰 위법이죠, 위법.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뭐 나는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 많아요. 정신과 치료 받은 것 자체를 공개적으로 누설했잖아요. 이 부분 동생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동생이 오빠한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오빠가 정치인으로서 나와서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아마가 오빠한테도 이야기하면 잘못했네. 안 되죠, 사실은. 근데 2018년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이재선 씨 돌아가시기 전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진짜 큰일인 거죠. 특히 동생은 정말 최악의 경우는 그 의사 면허 면허가 취소.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박탈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환자에 네. 대한 비밀을 제3자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는 그리고 또 그 제3자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했잖아요. 정말 죄질이 나쁩니다. 가벼워. 어쨌든 이준석 자체가 되게 가벼운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나 말투에서는 되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가벼운 애예요. 실제로 그렇잖아. 정신과 의사한테 누가 상담받았을 때 그 자체가 치명적이잖아요. 내가 야 새날 푸나가 나한테 와서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받았다? 상담만 했다? 상담 내용을 몰라도 뭐 그쵸. 어디가 아픈지 그쵸. 모르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소문이 난 후에 방송을 시작하는데 저 새끼는 정신과 가서 이 치료받았던 놈이 방송하네? 내 말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환자 명단 자체를 아예 밖으로 그렇겠네요. 발설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렇네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완고하게 이제 지지와 비지지가 이렇게 막 부딪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좀 일부지만 극히 일부지만 이 사람들이 반 이재명 쪽에 서 있으면서 그냥 이재명 흠집내기. 여러분들 토론하시는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댓글창에 전과 사범 엄청 올라오고요. 추미애 장관 이재명 편들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진짜 심각해요. 비하하는 표현들을 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민심인 줄 안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는 내가 방송할 때 혹시나 같은 시간대에 토론을 하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안 들어오셔도 돼요. 댓글 좀 다세요. 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재명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추미애 대표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지켜봐서 아는데 이게 한 3년 정도 되는 내공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만의 단톡방이 따로 있고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아냐면 일단 단톡방이 황금어장이라는 게 한번 들켰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밖으로 욕을 안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령을 내리는 거죠. 오늘 어떤 채널 토론할 때 거기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미 해결됐던 거. 뭐 낙지 막 이런 거를 다 끄집어가지고 하는데 그 세력을 업고 나타난 지금 뭐 국민 면접에서 1등했다고 자랑하는 게 그게 지금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단톡방에 안타까워요. 모여 있는 사람들은 뭐 다 지들 뭐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공통적으로 모아서 뭐 아니 생업을 내팽개치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더라니까 그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내팽개치고 내 말이요, 그런 내 식으로 말이. 살지?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후보가 돼도 열성적으로 우리는 그렇죠. 선거운동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이재명 되면 나는 윤석열 찍어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낙연 대표가 후보가 된다고 해도 캠프 가서 춤출 겁니다. 봐봐. 춤추고 운동해야지. 이재명이 되면 나는 윤석열 찍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조국 장관 지지자라고 칭하는 게 되게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추미애를 까니? 그러니까. 이재명 편들었다고 어떻게 추미애를 까? 그러니까 원래 걔네들이 까던 조국 지지자야 또. 또라이 새끼들도 아니고. 걔들이 문재인 지지자야. 문재인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는 놈들이 정권 뺏기겠다는 거잖아요. 쟤들 하는 거 봐봐봐. 정권 뺏기면 어떻게 되겠냐. 문 대통령 어떤 구실로도 구속시킨다. 조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나는 솔직히 말하면 문 대통령 지지자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쪽 세력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작전 세력들. 걔네들이 댓글창에 와가지고 추미애 이재명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 사범이 뭔지도 모르고 디테일도 몰라요. 왜 검사 사칭이라는 사건이 생겼는지 진짜로 검사를 사칭한 건지 뭐 음주운전이 어쩌고저쩌고 형님 욕설이 어쩌고저쩌고 단점만 가지고 오면요 이낙연도 가루됩니다. 캐놓고 이야기하면 단점만 가지고 오면 그런 경선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올로이신 분들이 그런 네거티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황하지 이재명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듣는 거는 다 거기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야 니들 단계 가봐 그게 민심이야 아니거든요. 단계 실명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자, 아무튼 뭐 이재명을 지키자까지는 아닌데도 그렇게 흠집내지 마라. 정치인의 이미지예요.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한테 굉장히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이미지 굳이 남길 필요 있습니까? 적당히들 하세요 좀 제발.